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주식 첫 번째 시간,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9만원 배당을 노린 우선주 줍줍. 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배당주 투자를 노린 삼성전자 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배당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저평가 매수계와 배당 혜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주는 또 무엇이고 우선주는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우가 붙은 삼성전자 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가? 가격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65,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는 54,300원이죠. 자, 보통주 바로 첫 번째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보통주이죠. 자, 보통주는 큰 특징으로 의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주를 내가 한 주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게 될 때, 그리고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주도 배당급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주와는 좀 차별적으로 배당 우선순위가 좀 낮은 편이죠.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 우, 바로 이것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장점이냐? 바로 보통주보다는 이 배당금을 지급을 받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내가 좀 더 우선으로 받고 싶다, 안정적으로 우선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주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의결권까지 행사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통주를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보시면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바로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을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보다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우 가격이 보통주인 삼성전자 65,500원보다 더 높아버리면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뉴스 봐볼까요? ETF 자금 고평가 성장주 떠나 저평가 우량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국내 ETF 시장에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3억 4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성장주의 단기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방어적이면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가치주, 대형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성장주는 무엇이고 가치주는 무엇이고 이 대형주는 또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량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주는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좋고 안정성이 높은 주식을 바로 우량주라고 합니다. 물론 우량주는 대형주가 많긴 해요. 하지만 우량주가 반드시 대형주는 아닙니다. 반드시 대형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우량주가 아닌 종목들이 있겠죠. 우량주는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안정성까지도 갖춘 종목이 바로 우량주입니다. 이 대형주는 사실상 시가총액 순위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돼요. 상위 100개 종목이 바로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가 중형주, 301위 이하가 소형주, 보통 이제 중소형주 이렇게 하나 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량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량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제 하나씩 우량주를 찾는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엄청난 용어들이 써 있습니다. EPS, BPS, PER, 그리고 재무 분석, 현재 지금 매출액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은 얼마이고 단기 수익률이 얼마이고 영업이익률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량주를 찾는 것이죠. 우량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치주는 기업 가치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된 저평가 주식을 말합니다. 가치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겠죠. 그리고 성장주, 성장성이 좋은 것, 시장에 주목과 인기를 끌기에 높은 주가에 거래되는 것. 뭐 예를 들어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게 반도체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는 대장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있어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는데 성장성까지 좋아. 이것을 바로 가치 성장주로 하죠. 우리는 우량주와 함께 이러한 가치 성장주까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저평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평가를 잘 찾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냐면은 바로 이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주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주목과 인기도 끌어야겠죠. 사람들이 안 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는 종목이 결국에는 많은 주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봐볼게요. 다음은 강세장에 벼뜨는 공모주. 자, 그러면 이 공모주가 무엇인가? 코스피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럴 때 IPO 시장에도 배치들고 있다. IPO 시장. 그러면 이 IPO란 또 무엇인가? 아울러 전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S2W도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1.4% 오른 23,9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성공적으로 대기했다. 이 공모주에 연관된 것이 바로 이제 공모가죠. 자, 그럼 이 공모주는 무엇인가? 바로 비상장,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새로 상장이 될 때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이 바로 이 공모주입니다. 근데 아무 회사나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IPO, 기업 공개 과정을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뭐 절차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심사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절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때부터죠. 청약 공고 떴을 때 어떤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할 것인가,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에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제 청약을 넣고 공모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공모주들은 공모가 대비 2배를 시작해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낮은 투자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몇천만 원 넣어도 뭐 겨우 꼴랑 뭐 몇 주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효율성은 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1,000만 원을 공모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며칠간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기간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모주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큰 투자 효율이 없다. 자, 다음 뉴스 봐볼게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 상승, 경기 민감주 부진, 경기 방어주는 활짝.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경제 지표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들이 있고 경기 민감주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무엇이고 경기 방어주는 무엇인가? 자,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제품 단위당 가격이 높은 사업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항공 이런 것들은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정유, 화학, 철강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이 바로 경기 민감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경기 민감주, 이런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반면에 경기 방어주는 뭐냐? 경기 변동에 별 타격이 없어. 경기가 좋나 맞나 별 타격이 없어요. 어떤 것들이냐? 제품 단위당 가격 낮은 필수 소비재들. 이거는 경기가 좋든 싫든 사람들이 무조건 사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식료품, 의약품, 이런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공공재들. 힘들수록 담배 필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력,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에 해당됩니다. 경기가 좋든 싫든 큰 변동이 없어요. 자, 다음 한번 뉴스 봐볼게요. 미 리튬 아메리카스 95% 폭등의 국내 리튬주 들썩. 리튬 테마주가 연이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되풀이됩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급등을 했어. 근데 왜 우리나라의 리튬 테마주들이 같이 들썩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마주의 영향이죠. 증권시장에서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주제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여러 주식들을 바로 테마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경협주, 뭐 수혜주로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 수혜주로 철도주, 건설주가 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있겠죠.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 테마별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뉴스들을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강이 한번 노벨상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노벨 수상과 함께 관련된 주식들, 자, 한강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된 관련주들, 예스24, 밀리의 사제 출판사 이런 테마주들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국내 테마주들이 있겠죠. 카카오, 다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작전주. 뭐 사실 뭐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막 휘말릴 일은 없어요. 그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 작전주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큰손, 자금력이 막강한 이런 큰 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라는 것은 그 종목의 어떤 성장, 뭐 가치, 그리고 그런 재무 상태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그런 건덕지도 없어. 그런데 인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주가를 급등락시키는 거.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작전주죠. 최근에 임창정의 라더기안 작전주 사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때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의 기려야겠죠. 자, 이렇게 뉴스로 알아보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로 알아보는 주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